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관련해서 9월 입학 전형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그 해외고 일반 수시에서도 해외고 학생들을 잘 평가해 주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서류들이나 포트폴리오 등 제작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3월 입학, 9월 입학 모두 선발하는 학교로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입학해서 적응하기에 아주 좋은 학교로 생각이 됩니다. 자, 12년 특례 후기 9월 입학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일정이 조금 늦죠. 그래서 지금 접수는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준비해서 접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접수고요. 그리고 4월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한 후에 자기소개서나 업로드 서류 같은 경우에는 22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는 편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해외에서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서둘러야 서류 준비에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학교들하고 마찬가지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12년 특례 같은 경우도 6개 지원이라는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22학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3월 입학 전형에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그 지원을 6개를 다 하신 분들은 9월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그 3월 입학 전형에 한 곳이라도 합격한 경우에 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진행될 그 7월에 진행되는 2023학년도 3월 입학 전형을 지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 지원이 그렇게 금지된다라는 거, 6개 전형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다른 학교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요강에도 설명이 아주 여러 곳에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4월 20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원서 부분을 모두 다 작성하고 전공과 학부를 정한 후에 전형료를 결제해서 지원을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4월 20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나서 혹시 미비된 부분, 자소서라든지 그 업로드 서류 같은 것들은 조금 보완해서 4월 22일 금요일까지 업로드 시키고 접수시키면, 온라인으로 접수시키면 됩니다. 자, 일정은 말씀드렸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 중앙대 같은 경우 조금 세심히 보셔야 되는데, 자, 크게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서류와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서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입력 서류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충실하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업로드 서류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업로드 서류 같은 경우에서도 학업 관련 서류와 학업 외 서류들이 있습니다. 학업 외 서류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행정 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모님과 함께 잘 준비해서 그 서류를 미비하지 않게 학교 요강에 나온 대로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요. 학업 관련 서류가 이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취사 선별해서 어떻게 작성해서 이제 그 업로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승부가 걸린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형식도 사실 중요합니다. 온라인 학업 관련 서류 그리고 학업 외 서류를 각각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일정 용량 초과되지 않게 50MB죠. 50MB 이내로 PDF 형식으로 한 개의 파일로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merge해서 업로드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류 내용을 조금 봐드리면 뭐 온라인 입력 서류에는 원서가 있고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그 다음에 동의서, 의뢰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업 능력 입증 서류 요약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학업 능력 입증 서류 요약서 이 부분은 온라인 업로드 서류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양식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학교 서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들을 취사 선별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작성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소서는 마찬가지로 학생 본인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좋은 스토리를 잘 넣어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업로드 서류 같은 게 학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요약서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표지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표지를 업로드 시키게 돼 있고, 자, 스쿨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어떤 그 학사 일정표가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성적 증명에 의거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학기 이수 기간을, 학기 이수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사가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이 잘 명시되고 그게 몇 학년 몇 학기인지가 잘 표시되는 그런 형태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강조했던 학업 능력 입증 서류가 이제 그 요약서를 5번에 이제 나와 있듯이 작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이제 선택해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11번에 해당되는 학업 능력 입증 서류들을 선별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한 후에 그 내용에 그 선택에 의거해서 요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요약서 내용이 이제 온라인으로 저절로 입력이 되고 그 부분을 이제 표지 형태로 이제 뽑을 수가 있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원서 접수 사이트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업로드 그 서류 중에서 학업 외 서류들은 여기 보시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우리 그 12년 특례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출입국 상황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뭐 3년 특례처럼 기간을 뭐 이렇게 1년에 며칠 이상씩 꼭 해외에서 거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학업을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학기 중에는 뭐 코로나로 인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학기 중에는 당연히 해외에 거주해서 그 공부를 했다라는 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뭐 여권사본은 사진 나오는 면 부분을 스캔해서 제출하면 되고 사실증명 발급 위임장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뭐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공개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다른 어떤 증명서를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위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그 해당이 있는 경우, 뭐 학기 결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장기간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받은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정상적인 어떤 원서 접수 다른 학생과의 비교해서 뭔가 예외적인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사유서로 잘 설명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자격 요건이나 성적 평가에 그리고 그 학력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리하는 부분이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온라인 업로드 서류 중에 성적 증명이나 재학 증명 같은 경우에 뭐 가끔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가 발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재학 증명서로 그 기간, 학기와 기간들이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급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가 학생한테 직접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학교로 직접 갈 수 있도록 또 정리를 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같은 경우는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성적 증명, 재학 증명 같은 경우에 모두 아포스티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런 서류들이 뭐 급할 경우에는 사실은 합격하고 나서 제출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뭐 가능하면 빨리 발급 받아서 온라인 그 업로드 할 때까지 준비가 다 되면 좋겠죠. 그리고 뭐 제가 몇 번 강조한 부분입니다만은 이 11번에 해당되는 화면에 11번에 해당되는 학업 능력 입증 서류, 이 부분이 이 12년 특례는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거의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중앙대도 면접이 없이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선별해서 제출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표준화 학력 입증 서류와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서류, 어학 능력 서류,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 서류들을 잘 선별해서 그 제출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그 서류 그 내용에 이제 제한이 있죠. 10매까지만 제출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이제 10매에 20페이지까지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10매로 제출을 하는데, 다만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축소 확대 그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20페이지가 필요 없이 한 페이지 내에 활동들을 적절히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학생들 보면 이제 표준화 서류들이 괜찮은 학생들은 뭐 이걸로 한 두세 페이지 정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이 또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봉사나 뭐 수상 경력이 화려한 학생들은 한 뭐 수상 그 상장이 뭐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한 3페이지 정도로 이제 형태 그 분류를 잘 해서, 아니면 뭐 강조점별로, 아니면 뭐 과목별로, 본인의 전공 적성별로, 아니면 뭐 그 수상의 어떤 그 시기별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절히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 3페이지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학 능력 증빙이 많이 있는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 활동들 중에서도 학생들의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입증 서류로 한 뭐 두세 페이지, 활동 서류 한 세네 페이지, 수상 경력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학 능력 한두 페이지, 그 다음에 활동 뭐 한두 페이지, 이렇게 해서 10페이지로 구성을 하고, 그 페이지 하나 안에 이제 그 상장들을 두세 개 내지 세네 개, 그 다음에 활동 서티피킷들을 한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축소 확대하고 내용을 적절히 구성을 해서 그 10페이지, 주어진 10페이지 안에 본인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맨 뒤에 보면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학업 능력 입증 서류 요약서 여기 보면 순번으로 1에서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활동 내용들을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는 부분은 적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처럼 10페이지 구성하는 부분은 또 구성하는 부분대로 각각 내용을 겹치지 않게 해서 활동 내용에 적절히 들어간 내용들은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 증빙 서류 안에는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에서 강조점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도 구성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 어필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적절히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불합격을 그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60여 명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정원에 비해서는 다른 학교 대비 좀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다만 최상위권 대학을 대비해서는 뭐 사실은 숫자가 아무래도 지원 숫자도 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수 합격하는 학생들도 또 많다 보니까 그래도 최종 합격 숫자는 이렇지만 합격 확률은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의 서류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고, 그런 면에서 해외고 학생들의 어떤 실력을 정당하게 잘 평가해서 많이 기회를 주겠다 하는 학교의 의지가 담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많은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학교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 전형 2022학년도 9월 전형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브래드 쌤 채널의 브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